법사위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탄 및 출석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박지원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초신속 처리였으며 현직 판사들과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6에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7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그때 내란 공범인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모두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삼권 분립은 단순히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만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최혁진 위원 일동.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개혁해서 완전한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서
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내란도 쿠데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진마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 소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저는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재판을 하면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가요?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가요?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어떻게 했던가요? 저는 삼권 분립의 차원은 자기 스스로의 권리도 지켜야 되지만 국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의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국회법 121조입니다. 국회법 121조에는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부르면 그동안 대법원장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대법원장은 윤석열과 친구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과 친구였고 그 윤석열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대법원장이 될 때 도대체 어떤 자들이 관여했는지 저에게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될 때 국민의힘에 누가 또 관여했는지 등등 이제 다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어떻게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모두 현실의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배당이 되면 대법관들이 논의하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해야 회부되는데 그냥 직권으로 회부시켰습니다. 그날로. 그리고 단 만 하루 만에 표결시켜 버렸습니다. 소부 2부에는 파기환송을 반대하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만 하루 만에 표결했습니다. 기록은 약 7만여 페이지입니다. 7만여 페이지를 쉬지 않고 읽어도 약 1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하루 만에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록은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그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서 전산 기록을 보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했지만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 바뀌어서 상고 이유서 정도 등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들이 그러고도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입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면 이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입니까? 이들을 이번에 저희 법사위에서는 현안 질의, 현안 청문회를 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희대는 구린 게 있는 것이고 조희대는 사전에 다른 자들과 협의한 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희대가 도대체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읽었는지도 낱낱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개망측한 불출석 사유서는
온 세상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 요구받은 대법관들의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린 것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낱낱이 따질 것이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안의 본질은 대법원이 재판으로 대선 한복판에 개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 내란이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법사위 청문회가 다음 주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청문회 핵심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 불출석할 것을 국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사위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범죄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다음 주 초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가 준비해온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법부의 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는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재명 전 대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시도를 조희대 대법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최근 10년간의 가장 최단 기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행해진 선고였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온 사안으로 사실상 대선 후보의 자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압의 해부에서 해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만 하루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의 기록은 7만여 쪽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사실상 대법관들이 그 기록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자백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 사안을 대법원에 상고된 직후부터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을 읽었다 이런 주장으로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대법원에 이 기록을 읽었는지에 대한 전자로그 기록을 대법원 쪽에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시간들을 추적을 해보면 거의 이틀 만에 이 대법원의 희대에
대선 개입 판결이 판결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원이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부에 당초에 회부됐던 사안을 왜 전압에 회부를 해서 대법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압에 판결을 했는지, 소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할 것을 우려해서 전압으로 회부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대법원의 선고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엠바고를 걸면서 자신의 출마를 암시를 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인지, 이 일련의 사건이 사실상 이런 사법 카르텔이 작동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할 책임자는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개입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직을 걸고 반드시 국민 앞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답을 하시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지난 5월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모처럼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이른바 조희대의 난으로 불리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죠. 이 청문회 결정 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당 지도부 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설 등 난기류가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청문회는 당연하다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삼권 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최후에 보루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를 넘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수사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뭐 내란 특검이 됐든 상설 특검이 됐든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 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상고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졸속 재판을 강행토록 한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 삼권 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나아가 다시는 그런 범죄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까지 완수하라. 이게 지금 국민 대다수의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단합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밀한 준비와 정교한 조율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면적 내란 청산을 원치 않는 국민의힘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자신이 찢어발긴 사법부 독립의 홀디에 숨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뻗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철면피한 저항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조희대 청문회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바빴죠.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은 사법부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과 동떨어져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라 그러라고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력 독점과 전횡을 막고 국민 주권과 국민 기본권 수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게 상권 분립의 본래 의미입니다. 실제 국회법 121조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건 삼권 분립을 죽이는 행위이긴커녕 법률에 입각해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 분립 정신을 실현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삼권분립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마땅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부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런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위에 존재나 되는 듯 높은 법좌에 앉아 군림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구심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대법원 2인자인 천대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밤 법사위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자체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없고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장합니다. 청문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헌법상 사법권 독립, 즉 재판작용의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헌법 원칙에 좀 반한다는 부분하고, 더구나 국정조사감사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문회 거부를 통보한 겁니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천 처장을 만나 국민 불신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결자 해지를 요청합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청문회 참석조차 해당 사항 없다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천 처장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청문 대상이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청문회는 국정감사조사법이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열리는 자리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고 엉뚱한 법률 조항을 대며 국회 출석 요구를 비껴가려는 것은 법기술자에 불과하다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설령 국정감사조사법을 근거로 해도 조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을 보면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도 사안 성격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물으려는 사안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또 청문회에서 짚으려는 내용도 대법원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전 판결이 나온 경위와 과정 등 절차적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 대법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국회법 해설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틀 만에 7만 쪽에 가까운 그런 기록들을 다 보았는지, 그러니까 전산 로그인 기록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이 대법원에 오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인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개 한 3년 넘게 평균 소요일이 기간이 걸리는데 단 이틀 만에, 빠르게 보면 9일 만에 이런 선고를 한 것이 과연 사법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독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관계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5월 1일 나온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결에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낀 이유는 단순히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넘기고 전합 회부 당일 심리에 착수합니다. 또 통상 한 달에 한 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습니다. 7만 쪽 가까운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발진 그리고 졸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실상의 직권 남용입니다. 뒤집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록 검토도 다 하고 또 평의도 대법관들끼리 전원합의체에서 치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도 국민들이 신뢰할까 말까인데 신속한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목적의식에서 서두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토록 서두른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게 지금 많은 국민이 품는 의구심입니다. 사실상 유력 후보의 출마를 막고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벌인 폭주국이 아닌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게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 선택권, 주권자 국민의 그 권리를 침해당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서두른 이유가 뭘까? 많은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에 이제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이런 국민의 물음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책임을 부정하고 청문회마저 회피한다면 국민이 갖는 의구심은 확신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땐 국민의 분노 수위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청문회 이상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아직 그걸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법부 반응에 따라 민주당은 압박의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끝내 사과도 해명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수사를 통해 사법 쿠데타 시도의 전모를 파헤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도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버틴다면 남는 방법은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는 물론 12.3 계엄 과정에서 계엄사의 협조 요구를 받고 동조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 사령부가 됐던 계엄 주체 세력들한테 협조를 분명히 요청을 받고 협조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사령부가 있으면 군사법원에서 민간죄를 이양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이양을 해야 될지 당연히 그런 건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국민들의 실제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국민 주권을 위협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거센 저항과 반발로 실패하긴 했지만 만약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가 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규현 부장판사가 풀어준 윤석열이 지금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거리를 할보하고 윤의 후계자가 정권을 날로 잡은 뒤 윤을 복권해주는 대참극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원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위에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보이는 모습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중앙일보 창간 기념식과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한 의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기는커녕 핍박받는 보수 투사라도 되는 양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한 결자 해지의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버린다면 국민도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겁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당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늘 위에 사법부가 있냐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는데요. 여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줄줄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직위원 부장판사의 빈자리라도 국민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열린 청문회처럼 이번에도 증인과 참고인이 거의 없는 맹탕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어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대법관 증언과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표면적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추석 연휴 민심을 살피며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